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딜리티 파이썬 알고리즘 첫 번째 문제인 바이너리 갭이라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딜리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lessons 버튼을 누르시고 첫 번째로 이터레이션스라는 반복에 관한 문제를 풀겠습니다. 뷰를 통해서 어떤 문제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Start the test 눌러주시고 네, 먼저 언어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코델리티에는 이제 입력값 n을 넣었을 때 출력값, 어떠한 출력값이 출력되게 하라 라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 그 함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그러한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함수 안에는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보시면 영어여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신 후에 이제 한번 읽어 보신 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도 무방합니다. 컴퓨터 공학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분할정보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분할정보법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코딜리티의 문제는 제가 미리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양수 n이 주어졌을 때 이제 함수를 거쳐서 내가 만든 함수를 거쳐서 양수 n을 이진수로 변환한 값에서 1과 1 사이에 0의 개수가 가장 큰 값을 출력해주는 문제입니다. 네, 이것을 이 영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분할정보법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분할정보법이란 divide and conquer라고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분할을 해서 큰 문제를 아주 미세한 부분으로 작은 문제들로 쪼개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최종적으로 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분할정보법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 양수 n을 입력받는다. 두 번째, n을 이진수로 변환한다. 세 번째, 변환된 이진수에서 1의 위치를 찾는다. 네 번째, 이건 제가 생각한 알고리즘이어서 한번 제가 생각한 대로 풀어볼게요. 1의 위치들을 각각 빼주어 그 값을 배열에 넣는다.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다. 그 값을 출력해준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함수 n을 통해서 입력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입력값은 1이라는 분할정보법에서 이미 스텝 1은 완료, n이 들어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스텝 2는 n을 이진수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진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저는 파이썬 내장 함수인 bin이라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bin이라는 것을 사용해보면 코딜리티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n이라는 스텝 1을 끝냈고 스텝 1 완료 스텝 2에서 bin이라는 내장 함수에 이제 양수 n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들어온지 출력을 하기 위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print bin n 출력을 하면 나오겠죠. 그 전에 이 return을 없애주고 그러면 32에 32를 넣었을 때는 공비 10000 15를 넣었을 때는 공비 1111 앞에 무조건 공비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공비 그 다음 xxxx 근데 여기서 x가 정말 이진수이겠죠. 앞에 공비를 빼줘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게 타입이 뭔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프린트 타입 bin n을 해줍니다. 원래는 타입 함수도 파이썬 내장 함수인데 이제 저희는 이 공비 xxxx가 어떤 타입인지를 알기 위해서 타입 안에 다시 이 bin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프린트를 해주는 거죠. 이거를 한번 볼까요? 어떤 타입인지. 네,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네, 스트링 타입이어서 각각 공, 비, 예를 들어서 1111은 이렇게 담겨 있겠네요. 0, B, 1, 1, 1, 1 그래서 1, 0, 1, 2, 3, 4, 5 라고 인덱스 접근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게 스트링이 아니라 인트였다면 아마도 예를 들어서 1111이 인트였다면 0b는 인트일 리가 없죠. 숫자이기 때문에 1111이 있다면은 1111 이제 1000으로 나눈 몫을 구하면 1값이 되고 이거를 넣어줘야 되고 또 나머지 1111 10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면은 11이 나오는데 이거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1 즉 이걸 합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단위 천 단위, 100단위 이렇게 나눠서 넣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스트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인덱스 접근이 가능하죠. 이진수 변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공비가 붙어 있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해볼까요? 이것들도 다 이제 지워주고 변환된 이진수에서 1의 위치를 찾는다.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반복문을 사용해 볼게요. for i는 이 레인지 중에 0부터 계속 진행이 됩니다. 0부터
빈을 이제 이진수인 바이너리 넘버라는 변수로 넣어주면 0부터 바이너리 넘버의 문자열이니까 몇 개인지 알 수 있죠? 랭스 다음 땡땡. 여기서 또 파이썬 내장 함수가 쓰여요. 랭스 바이너리 넘. 그거는 이 바이너리 넘이라는 문자열, 즉 이 경우에 길이를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반환해주죠. 6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고쳐보면은 여기에 6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i가 처음에는 0부터 시작해서 0, 0 이상 6 미만이라는 뜻의 반복문이에요. 0, 1, 2, 3, 4, 5까지. 근데 0, b는 저희가 제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2부터 2, 3, 4, 5 2 이상 6 미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포문이니까 한번 탭을 눌러주고 여기서 1의 위치를 찾아봅니다. 조건문 if 이렇게 넣어줄게요. if 처음에 2가 들어왔을 때 두 번째가 1이면 1 따옴표로 표시를 해줍니다. 1이면 탭 두 번 여기다가 배열에 넣어줄게요. 그 인덱스의 위치. 즉, 이 경우에는 2가 들어가겠죠. 2, 3, 4, 5. 다 들어가겠네요. 다 1이니까. 그러면 배열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array 언더바 하고 이렇게 대괄호 2개 언더바까지 했으니까 여기다가 array 언더바 append라는 문자열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i를 넣어줄게요. 바이너리 언더바 num i가 아닌 그냥 i를 넣어주는 거예요. 인덱스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우를 돌리면 1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텝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겠죠. 먼저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면 먼저 여기까지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고 스텝 3 탭을 넣어줍니다. 여기 그냥 복붙하면은 초록 이게 문자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옴표 1, 따옴표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보면 잘 들어갔는지 이 어레이 언더바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어레이 언더바를 정의를 안 해놨군요. 네, 보시면 확인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바이너리 넘도 같이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정말 그 들어간 게 정상인지. 바이너리 넘 잠시만요. 바이너리 넘이 1인 경우 i를 넣어준다. 여기다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래도 안 되나?
이래면 되네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2, 3, 4, 5 다 들어갔죠? 2만 들어갔고 2, 8, 12 정상적으로 들어가네요. 이거는 여기다 넣어줘도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들어가네요. 이게 아까는 여기 탭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여튼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텝 4 1의 위치들을 각각 빼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레이 언더바에 있는 위치들을 각각 빼주기 위해서 포문을 또 돌려봅니다. 이번에는 0부터 어레이 언더바의 랭스까지 계속 돌려야겠죠. 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보시면 출력값을 보고서 좀 생각을 하면은 좀 편해요. 여기에는 지금 위에 있는 경우라고 보셨을 때 언더바 어레이 언더바에는 이게 들어있겠죠. 여기가 0, 1, 2 그래서 하나하나씩 빼줍니다. 빼준 값을 받기 위해서 어레이 i 플러스 1 처음에는 0이 들어와서 2인데 플러스 1을 하면은 여기가 사실은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 그 다음 거 빼기 이거 하면은 이거 빼기 어레이 언더바 i 이 값을 템프라는 변수에 넣고 이 템프를 배열 안에 다 넣어줘야 돼요. array 2 append temp 라고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갔을 때 array 언더바 3 이 경우에서는 array 언더바 3 빼기 array 언더바 2 근데 이 array 언더바 2는 있는데 이 array 언더바 3은 없어요. 주소를 초과하게 되죠. 여기 3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지막이 됐을 때 i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는 그냥 넘겨버리는 거를 조건을 넣어줘야 돼요. if i가 2가 됐을 때 이 랭스는 3이죠 지금. 그래서 2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i가 2일 때 랭스는 3이니까 3 최대값에서 1 뺀 값. 이 경우일 때만 다음에 코드를 들어가게 하고 아닌 경우는 그냥 계속 반복이 되게끔 합니다. 여기서 물론 continue나 그런 걸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코드를 짰기 때문에 돌려봅니다. 스텝 4 아까와는 다르게 이거를 해주고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탭이 안 맞아서 그런가 봐요.
여기도 탭이 안 맞아서 그런가.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인가 봐요. 어우, 리스트가 랭스를 벗어났네요. 아까 우려했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예외 처리를, 아, 이게 아닐 시. 마지막에는 그냥 넘겨버리고, 이게 마지막이 아닐 때만 이 코드를 실행해주고, 마지막일 때는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돌려볼게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왔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이것도 출력을 해보고, 네. 다음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6이 있고, 하나, 둘, 셋 했는데 4. 기본적으로 플러스 1이 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 있고 3개 들어가 있고 다 0000, 000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아예 없죠.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가장 긴 거를 넣어주되 바이너리 갭이 없을 때는 0을 출력을 해주면 돼요. 이 경우에는 그냥 0을 출력을 해주면 돼요. 없는 경우. 그래서 여기까지 풀게 됐고 없을 때는 0을 출력해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조건문을 먼저 넣어줍니다. to가 0일 때, 아예 없을 때 여기는 000이라고 3개라도 있는데 아예 없는 경우는 return 0을 해주고 이 경우에는 최고값을 0이니까 0을 넣어주긴 하겠죠. 물론 바이너리 갭이 아예 없지만 0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다. 큰 값을 찾기 위해서 파이썬 내장 함수를 사용합니다. array2라는 값을 제일 큰 값 max라는 거 함수로 감싸줍니다. 한번 이것도 출력을 해볼게요. 네, 보시면 가장 큰 값 5를 출력을 해주고 0을 출력해주고 그래서 이것도 맞죠? 바이너리 갭이 없는데 0이 출력이 되는 거 이 조건문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건 아예 없는데 출력이 되는 거죠. 없으니까 길이 자체가 0이고 그래서 0을 출력해주는 게 맞죠.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밸류 에러가 있어요. 이 max 아예 이 함수 이 배열 자체의 값이 없기 때문에 max라는 내장 함수의 최고값 가장 큰 값을 찾는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주고 대신 값이 있을 경우 에는 땡땡 return max array2 언더바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max 값을 타지 않겠죠? 실행을 하면 네, 일단 여기 OK 맞았고 OK 맞았고 OK 맞았네요. 근데 지금 이게 뜨는 이유가 이런 print라는 내장 함수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뜨는 건데 이걸 다 일단 지워줍니다. 저희는 확인용으로 쓴 거죠.
스텝 5까지. 스프린트를 다 지우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제에 대해서 잘 마쳤으면 서밋을 눌러줍니다. Yes. Continue. 이게 예제에선 맞췄는데 다른 더 확장된 예제에서는 정말 몇 퍼센트 맞추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다 맞췄네요. 이 방법으로는 기존의 예제에서도 맞췄고 다른 예제에서도 맞춘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이렇게 엄청 길 때 n이 이 경우 심플한 예제, 중간 예제, 아주 큰 값일 때의 예제가 나오겠죠. 이 경우는 네, 거의 영음 같은 것들로 많이 끝날 때 1이 여기 뒤에 없고 이런 경우에도 맞춰서 이 코드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제가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한 번에 풀려고 하면은 어렵게 느껴지는 알고리즘 문제였지만 분할 정보법을 사용해서 한 문제 한 문제씩 풀다 보면은 점점 실력이 늘어가고 파이썬을 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